3월 29일입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죠. 예, 머리가 좀 산만합니다. 주간 증시인데요. 이번 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하나 볼까요? 33,00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이제 최고가가 되죠. 최고가 되고, 또 우리 다우존스 지수는 30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도 많고, 경기 관련 민감주도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은 500개 기업이겠죠. 500개 기업인데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보면 같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양봉의 길이도 상당히 길죠. 그 말 자체는 이제 힘 자체가 좋다는 것을 조금 대변을 합니다. 대변하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 조금 높은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 나스닥은 일단은 13,000포인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3,000포인트를 왜 그러냐면은 지난 1월 말에 약간 단기 1차 저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2월 중하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중하순에 단기 저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이런 라인이 이제 단기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많이 중요하고, 이번 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미국에는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반도체 지수 또는 이제 속스 지수라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줄여서 SOX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나스닥 본거 마찬가지로 저점 라인이 조금 더 밑에 있죠. 한 대략 2,800, 2,900선 정도 잡으면 될까요? 2,900선 정도 잡겠습니다. 2,900선 잡으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2,900선 정도에서 지지를 해줬고,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똑같이 D램을 만든 회사입니다. 반도체 D램.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4월 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시 관점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기서 실적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좋게 가져가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주변 변수들은 여전히 좀 복잡해요. 지금 수에즈 운하의 선박이 자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는 지금 WTI 기준으로, 이게 이제 WTI 차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주를 WTI라 그러는데 대략 기준선 한 $60 잡고요. $60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캔들을 보면 약간은 상방으로 튀기보다는 이제 워낙 지난 언제입니까? 한 3월 18일 정도에 장대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에즈 운하의 배가 자초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은 약간은 국제 유가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방에 멈춰 있는 게 정시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다른 변수가 달러화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 유로화의 흐름입니다. 유로화. 유로화는 이제 우리가 유럽 쪽 EU 통화를 말하죠. 지금 현재는 유로 달러를 말하는데 달러 차트인데 달러가 아니겠죠? 달러입니다. 근데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내려간다는 것은 유로화가 약하고 달러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최근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유로 달러가 아니고 달러 유로군요. 잘못 적었어요. 안 적혔네. 달러 유로였고, 이거는 이제 위안 달러입니다. 위안 달러니까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죠. 그래서 이 위안 달러
이거는 곧 뭐냐 위안화 약세를 이야기합니다. 예, 약세인데 이거는 미중 분쟁 여파 뭐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 계속 보면 미중 분쟁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또 바이든도 이제 취임하고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한 3달 됐나요? 2달 됐나요? 뭐 본색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월 31일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있습니다. 그 대통령 구매는 좀 그렇군요. 예, 한 대략 3조 달러. 예. 3조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치면 동그라미 3개 정도를 더하면 되니까 한 3천조 됩니까? 예, 3,300조 정도 되겠군요. 어마무시게 하죠. 예, 인프라 투자, 예. 인프라 투자는 관련해서. 근데 인프라라는 건 보통 우리 전통형 인프라가 있고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이제 철도 놓고 도로 건설하고 항만 놓고 학교 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인프라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뭐냐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5G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걸 말하죠. 근데 지금 이 3조 달러는 약간은 전통의 인프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정시에서도 보면 이 기계업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죠. 실내로 뭐 개별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인프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두산 인프라고 같은 게겠죠. 예. 굴삭길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보면 물론 이제 저도 올해 이쪽 투자를 잘 안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3월 말에 뭐 그다음 두산 바켓도 있겠죠. 예. 두산 바켓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뭐 현대 건설기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현대 건설기 같은 것도 대부분 인프라 관련주고 근데 현대 건설기계가 지금 두산 인프라코를 현대건설기계가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고 현대건설기계의 최대 주주가 현대중공업 지주인데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는 것을 좀 타진하고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이제 동양기존이라고 이야기하는 DY파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성TC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뭐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개별주에서는 DY파워, 진성TC 관련주가 있고 좀 큰 종목 중에는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인프라코어, 뭐 두산바켓. 사실 두산그룹주는 제가 많이 언급을 안 드립니다. 워낙 이제 재무적 리스크도 좀 많고 또 두산 매각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현대건설기계 정도를 좀 바로 밑으로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바이든의 3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4월 1일 날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상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건 이제 티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숫자 6가지를 써죠.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코드 6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숫자 6자를 가지고 기업을 설명을 하게 되고 미국은 그 기업의 어떤 영어 이니셜 MU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쿠팡 같은 경우는 CPNU입니까? CPNG입니까? 예,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제가 보통 올려드리는데 예. 어디 갔습니까? 예. 이거 안 올렸나요? 예, 여기 있네요.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글자 좀 작죠? 글자 좀 작은데 이제 지금이 3월 말 4월 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제조업 지표하고 원래 월말 월초에는 미국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뭐가 발표되냐면은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한 가지 보면 한번 볼게요. 빨리. 자, 뭐 3월 29일 월요일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전량 교체. 이거는 이제 배터리 화재가 냈던 코나 기존 전기차는 코나 배터리 말하는 겁니다. 크게 뭐 상관이 없고 뭐 일본 BOJ 금융정책 결정의 요약본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의 새로운 eGMP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EV6인데
이미 티저 영상 좀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실물이 공개가 되고 가격도 나온다고 하고 4월 초 사전 계약 도료인데 최근에 자동차주 투심은 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아시겠지만은 안 좋은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그게 이제 텍사스도 있었고 또 얼마 3월 달에 일본에서 또 일렉트로닉스죠. 도쿄 일렉트로닉스입니까? 일렉트론 르네상스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는데 또 지진이 나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지금 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약합니다. 그 부분 감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보다는 보수적 약간은 느린 쪽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난주는 연준 회원들이 연설이 많았는데 뭐 이번 주는 그리 많지는 않고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주소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인데 전망치는 조금 좋군요. 지금 약간 미국 증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표는 조금 좋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지표가 좋게 나와서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경제 회복이 되고 실적이 좋아하면 주가가 비싸다는 것을 커버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하나의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일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3조 달러, 3조 달러. 그러니까 요 1조 9천억 달러 우리 통과시킨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뭐 주당 1,400달러 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지금 3조 달러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 인프라 패키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짓고 철도를 놓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도 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 3조 달러 규모가 나오게 되면 아까 봤던 대로 미국의 뭐 캐터필러라도 인프라 관련 주고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인프라 투자하려고 그러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될 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데? 돈. 조금 루식하게 하면 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정세죠. 그래서 이제 장이 약간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율 인상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약간 멈칫한 게 있어요. 누구에서? 미국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 대장이 누굽니까? 옐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에 옐런 의자 자네 옐런의 소득세율 인상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약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빨리 잊어먹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거 하면 안 돼요.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은 이미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주시했던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작년 연말에 이거를 무시하고 올랐을 뿐이죠. 바뀐 건 없어요. 정치라는 게 그런 우리가 가만 워낙 많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큰 그림은 항상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어차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이 말하면 조금 정책 색깔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중국도 최근에 좀 삐리한데 중국은 국가 통계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면 전망치는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50선이 기준인데 중국도 약간은 최근 3개월 정도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국이 중국 법인에 대한 뭐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또 물론 이제 중국발 유동성 긴축 우려 그것도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영향력은 조금 낮다는 거 일단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4월 1일 금요일 날 반영이 될 겁니다. 미국의 세계 3위 반도체 D램 제조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좋게 나오고 전망치 좋으면 국내 반도체주 다 올라가겠죠. 하이닉스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원익 IPS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상승이 훨씬 좋아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제조업 지표 발표되죠. 조사기관 마켓에서 조사기관 ISM에서 다 전망치는 좋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차이신은 이제 미국으로 치면 약간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지표는 약간 대기업 위주고요.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지수와 차이신 제조업 지수 PMI 지수의 중요도를 따진다면 얘가 별 3개라면 얘는 별 4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3월달 수출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수출이 1일부터 20일까지 한번 21일 날 발표되고요. 또 월말에 한번 발표되는 한 달 퉁입니다. 근데 이미 지난 3월 21일에 발표됐던 수출 지표가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상당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3월 그러니까 매월 21일 날 발표되는 지수보다는 뭐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2일에는 또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지난주 상승한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흐름에서는 미국이 고용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오른 것도 꽤 많아요. 예, 고용이 좋아서 오른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코스피도 계속 좀 수렴을 해오고 있었고요. 이제 3월이기 때문에 간 월봉의 종가 시가는 3020이었고 종가를 3020을 지켜주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고점을 벗겨서 마무리할지 지금 개인적으로는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도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1월달 2월달 눌림이 있었다가 지금 확대해서 보면 하락 비스형이 나왔다가 상승 망치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가가 대략 한 970선 이상까지 마감한다면 생각보다 사울이 좋고요. 종가가 970선 정도에서의 반등치를 좀 보고 있는데 970선 정도에서 슈팅이 났다가 조금 되밀린다면 또 전체적인 방향의 키를 코스피 쪽으로 조금 홀려줄 수도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을 논할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워낙 3월의 장 자체가 코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970선, 코스피는 3070선을 어느 정도의 어떤 터치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보시고 그걸 돌파한 이후의 힘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략을 펼치신다면 이번 주 한 주 주간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잘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지막 코멘트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성타시기 바랍니다.